그럼 1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주차 수업 내용, 수업 주제는 확률론에 대한 역사, 범위, 응용 분야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본 교과목의 목표 범위에 대한 설명, 확률론에서 사용되어지는 기본적인 용어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호에 대한 숙지, 그리고 경우의 수에 대한 이해, 이걸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은 이제 교재에 대한 설명 간단히 하고 그 다음에 확률론에 사용되는 기본 용어에 대한 설명, 유한 표본 공간에서의 등확률 모형, 경우의 수, 이항전개와 다항전개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확률론과 실험과 사건 간단한 용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확률론이란 probability theory라고 부르고 불확실한 현상에서의 질서와 법칙을 발견하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확률 실험 또는 실험, probability experiment는 결과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실험이나 현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표본 공간, sample space는 우리가 주로 여기에 오메가 혹은 S 이렇게 표현을 하고 혹은 curly bracket X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확률 실험에서 가능한 결과 전체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 던지기 이걸 예를 들어 볼게요. 동전 던지기 우리가 실제로 던지기 전까지는 이거는 가능한 한 결과가 뭐가 있죠? 앞면 혹은 뒷면 이렇게 두 가지밖에 없죠. 그래서 이 가능한 모든 결과를 나타내는 게 바로 표본 공간 S가 되고요. 그다음 동전 던지기 이거 자체를 우리는 실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앞면이 나올 확률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앞면이라는 이 사건, 앞면 이 부분이 이제 우리는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이제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뭐 이런 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여기 다음 보면 1.2.1 동전 던지기 한 동전을 두 번 던지면 또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당연히 앞면 순서대로 앞면,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이렇게 해서 총 4가지가 나오고 이걸 우리가 샘플 스페이스라고 또 부릅니다. 자, 용어 설명 계속 할게요. 자, 영사건, 이건 널 이벤트라고 부르고, 영사건 같은 경우에 아무 원소도 포함하지 않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용어는 여기 empty set, 이걸 쓰고, 합사건은 이제 union set을 말하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합집합 B를 합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곱사건, intersection, 그리고 이거는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를 곱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반은 disjoint set이라고 부르고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empty set인 경우에 우리는 사건 A, B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말하고 여사건은 이제 complementary event라고 부르고 이 경우에 A의 여사건은 A superscript C 그리고 이거는 sample space 마이너스 A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차사건은 difference event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A 빼기 B는 A 교집합 B complement라고 쓰고 이것을 차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모르강의 법칙, 그거는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텐데 A 합집합 B의 complement는 이 complement가 안으로 들어가서 A complement 교집합 B complement 마찬가지로 A 교집합 B의 complement는 A complement 합집합 B complement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여기 S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원소가 1, 2, 3, 4, 5, 6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집합 A가 있는데 이건 1, 2, 3, 4, 5, 6이라는 어떠한 이벤트도 가지고 있지 않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A를 null 이벤트 0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 표본 공간 S에서 혹은 오메가 여기 있을 때 A라는 이벤트가 있고
여기 B라는 이벤트가 있을 때 합사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다 합쳐놓은 지금 이렇게 빗금을 쳐놓은 곳이 이제 합사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곱사건, 인터섹션 같은 경우엔 이 파트에 해당해요. 그리고 배반 사건 같은 경우에는 A와 B가 지금 현재 배반이냐 물어보면 여기 파란색 인터섹션이 존재하죠. 이런 경우에는 A와 B가 지금은 배반 사건이 아니고요. 배반 사건으로 다시 나타내려면 새로 S를 그린 다음에 A, B 이렇게 되어서 서로가 지금 공유하는 부분이 아예 없을 때 우리 A와 B가 서로 배반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사건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우리 여기 샘플 스페이스 그리고 이게 A라는 셋이라고 하면 이제 A에 대한 컴플레먼트는 당연히 A 바깥쪽 하지만 S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이 부분을 우리가 A 컴플레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림을 또 그려보면 A가 있고 이렇게 B가 있다고 했을 때 적절히 겹쳐 있다고 하면 A에서 B를 뺀 거니까 결국에는 A 안에서 그러면서도 B가 아닌 부분 이거를 우리는 A 빼기 B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드모르강의 법칙도 그림을 그려보면 앞부분 하나만 할게요. A, 여기 B 이렇게 있을 때 합집합에 대한 여집합이니까 일단 합집합은 이 안이죠. 거기에 대한 바깥쪽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좌변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고 A의 컴플레먼트 그러니까 결국에는 빗금친 부분이 전부 다 A의 컴플레먼트가 해당하고 그 다음에 파란색 B의 컴플레먼트 하면은 자, 이 부분이 이제 B의 컴플레먼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둘이 겹치는 부분을 우리가 다시 보라색으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파트가 되어서 여기 왼쪽과 동일하다는 걸 쉽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제 1.2.2 동전 한 개를 무한히 던지는 가상적 확률 실험에서 표본 공간과 사건에 대한 연산을 생각해 보자. 그리고 이때 표본 공간 오메가를 이렇게 소문자 오메가 그리고 각각의 오메가 i들은 H, 헤드 혹은 테일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서 점점점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동전을 무한히 던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본 공간은 무한 순서 열들의 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있고 오메가 n은 아까 말한 것처럼 n번째 던질 때 나타나는 결과. 하지만 이때는 뭐 무한한 결과 값이 있는 게 아니고 헤드 혹은 테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명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n번째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N이라고 부를게요. 딱 보면 오메가 이 표본 공간 안에 속해 있는 원소들 중에서도 이 오메가 n이 H인 것만 우리가 A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첫 시간이니까 조금 설명을 더 해드리자면 A1 같은 경우에 여기에 해당하는 원소가 뭐가 있죠? 오메가 1이 H가 돼야 되고 오메가 2는 아무거나 해도 되죠? 그래서 HH 그래서 모두가 H 그다음에 H 두 번째만 T 세 번째부터 모두 H 그다음에 H 그다음에 두 번째도 H인데 세 번째가 테일 이렇게 돼서 무한히 많은 원소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 다음을 AN으로 표현하여라. 그 다음은 이제 어떤 사건인데 첫 번째, n번째 시행까지 해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해보면은 n번째 시행까지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시행까지 해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정확히 그냥 A1이 될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시행까지 해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첫 번째만 앞면이 나와도 되고요. 두 번째만 앞면이 나와도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 모두 앞면이 나와도 되고요. 물론 이제 뒤에 세 번째부터는 쓰지 않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걸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A1 합집합 A2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n이 세 번째면은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A1 합집합 A2 합집합 A3 그리고 임의의 n에 대해서 쓰게 되면 이거를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잘 쓰지 않고 i는 1부터 n까지 ai다.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임의의 n, 이건 결국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정수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무한번 시행해서 적어도 한 번 앞면이 나오는 사건. 이거는 위에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돼? n을 무한대로만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물론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는 거는 너무 명확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혹은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쓴다고 해서 틀린 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 n번째 시행까지 해서의 앞면만 나오는 사건 이렇게 하면 다시 한번 이제 첫 번째 시행까지 해서 앞면만 나오는 사건을 제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A1이 될 거예요. 첫 번째 H, 그 다음부터는 아무 상관 안 한다. 그럼 두 번째 시행까지 해서 앞면만 나온다. 그럼 첫 번째도 H, 두 번째도 H. 이게 돼야 되죠? 그렇게 되면 A1과 A2가 동시에 벌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나타내는 거는 A1 교집합 A2. 만약 세 번째라면 HHH, 즉 A1, A2, A3가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n번째까지 이걸 쭉 확장해 보면 우리가 이걸 쉽게 이렇게 쓸 수 있고 요거는 다시 한번 쓰면 i는 1부터 n까지 ai의 교집합이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모든 시행에서 앞면만 나오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n을 무한대로만 보내주면 되겠죠? 이렇게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등확률 모형 시작할게요. 사건에 대한 확률을 저희가 표현을 할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robability of A 이렇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 P of A 혹은 PRA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주어진 약속이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보통 저는 여기 PA만 써요. R 굳이 넣진 않아요. 그리고 이때 등확률 모형은 equal probability 모델이고요. 등확률, 그러니까 같은 확률을 가진 모형이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뭐 예를 보면요. 말만 어렵고 얘는 주사위 던지기, 동전 던지기. 왜 그렇죠? 주사위 던지기 하면 나올 수 있는 결과값이 뭐 있죠? 눈의 수가 1, 2, 6까지 있죠? 그럼 각 눈이 갖는 확률은 어떻게 돼요? 6분의 1, 6분의 1, 6분의 1 이렇게 항상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지기는 등확률 모형이 되고요. 동전 던지기도 마찬가지겠죠? 여기 샘플 스페이스가 헤드 혹은 테일이죠. 그리고 헤드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
마찬가지로 테일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 이렇게 해서 등 확률 모형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표현하면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정의된 게 아니니까 좀 다시 써보면 표본 공간이 유한, 이렇게 왼쪽과 같이 쓸 수 있는 유한 집합이고 사건 A에 대하여 probability of A가 이렇게 표현이 돼야 돼요. 여기는 집합의 총 원소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사위 던지기 실험에서 짝수라는 사건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A가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면 숫자가 2와 4, 6 이게 짝수죠? 그렇죠? 이거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3개. 그러면 아래쪽은 오메가에 대한 전체 샘플 스페이스죠? 1, 2, 6. 총 몇 개 있어? 6. 그래서 2분의 1. 이렇게 확률이 계산이 되면 우리는 등확률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항상 이 등확률 모형이다라고 문제에서 말하지는 않고요. 보통 문제에서 랜덤하게, 임의로, 우연히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사건이 나오면 이게 다 등확률 모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고전적으로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딱 봐도 쉽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던 방법들입니다. 경우의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우의 수 구하는 거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덧셈 법칙입니다. 그래서 덧셈 법칙은 서로 배반이고 크기가 각각 ni인 k개의 집합 ai의 합집합 a1부터 ak의 합집합의 크기는 n1 플러스 n2 플러스 부터 시작해서 nk까지의 합이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말은 이렇게 썼지만 예를 보면은 만약에 우리가 여기 A 제조사 검은색, 회색, 보라색 넥타이가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그냥 이거 검은색, 여기 회색, 그리고 여기 보라색인데 다 A사 거야. 그리고 우리가 또 넥타이가 있는데 또 B사 게 있어. B사가 2개 있는데 하나는 또 검은색, 여기는 회색.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출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만 딱 고르고 싶어. 몇 가지 고를 수 있죠? 가능성 있는 거 이 중에 넥타이 2개를 맬 필요는 없으니까 5가지다. 결국 A사의 검은 넥타이와 B사의 검은 넥타이가 다르다고 인식한다면 결국에는 이 각각의 이 셋은 2개의 셋은 배반이죠. 서로 같이 공유하는 넥타이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합집합의 크기는 이렇게 5개가 된다. 이게 덧셈 법칙입니다. 그다음에 곱셈 법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순서가 있는 경우에 그 위에서는 우리가 넥타이라고 했지만 뭐 상의와 그다음에 넥타이를 조합을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경우에 우리 주로 곱셈 법칙을 쓰고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관계없이 뭐 순서 있는 경우에는 각 집합의 원소 수의 곱으로 이렇게 표현된다. 이게 곱셈 법칙입니다. 자, 경우의 수 이제 세 번째 법칙 이제 순열이고요. permutation 해서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가운데 서로 다른 k개의 원소를 써서 나열한 순서열을 n개에서 k개를 택한 순열, kr of n permutation 이고요. 이때 순열의 수는요. 이렇게 씁니다. n 괄호에 subscript k 그리고 이건 이렇게 n 곱하기 n 빼기 1 곱하기 어디까지? n 빼기 k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걸로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카드가 1, 여기 2, 3이라고 적혀 있는 카드가 있는데 2장만 써서 첫 번째 뭘 뽑았는지 두 번째 뭘 뽑았는지 이거를 나열한다고 할게요. 그래서 2장을 뽑을게요. 이러면 n이 3이고 k는 2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건 1, 2, 그 다음에 1, 3, 그리고 2, 1, 2, 3, 그리고 3, 1,
3, 2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했던 이 6가지가 이 공식을 써도 되는지 봅시다. 여기 3, 2 이렇게 하면 3 곱하기 3 빼기 1까지가 되죠. 그래서 6가지다. 이렇게 둘이 매칭이 되더라. 이걸 쉽게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중복 순열은 repeated permutation이라고 부르고 읽어보면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가운데 k개의 원소를 중복을 허락하여 나열한 순서열을 중복 순열이라고 하고 중복 순열의 수는 n의 k승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카드 이그젬플을 쓰면 처음에 1을 뽑고 다음에 넣어요. 그리고 다시 뽑아. 그러니까 1, 1, 1, 2, 1, 3 이렇게 뽑을 수 있고요. 2, 1, 2, 2, 2, 3 그리고 3, 1, 3, 2, 3, 3 이렇게 뽑을 수 있죠. 이게 총 가능한 아웃컴들이죠. 그래서 이게 총 9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중복 순열의 수 3의 제곱이더라. 이거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컨비네이션입니다. 이제 컨비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n개의 서로 다른 원소 가운데 서로 다른 k개의 원소로 이루어지는 집합을 n개에서 k개를 택한 조합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보면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그리고 이때 조합의 수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렇게도 씁니다. n choose k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n 빼기 1, n 빼기 k 플러스 1 over k 팩토리얼 이렇게 쓰고요. 위에서 보면 우리 다시 한번 3개 중에 2개를 뽑는다고 치면 이때 1, 2랑요. 이 1은 사실 같은 거예요. 순서만 바뀌었죠? 마찬가지로 1, 3이랑 3, 1도 순서만 같아요. 아니, 순서만 달라요. 그리고 얘도요. 그래서 조합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3가지가 되겠죠? 여기에 넣어보면요. 아까 위에 6이었고 아래는 k가 2니까 2 팩토리얼, 즉 3, 둘이 매칭이 되는 거 쉽게 확인이 됩니다. 예제 1.5.1 birthday problem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이 365일이라고 가정할 때 우연히 모인 20명 사람들 중에서 적어도 2사람의 생일이 같은 확률을 구하여라. 이 문제이고 이 문제는 우리가 앞선 카드 이그젬플처럼 1년이 1월 1일부터 이제 12월 31일까지 있고 이거를 각 날짜를 숫자가 적힌 카드로 다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카드가 365개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드 중에서 우리가 20개를 서로 다른 20개의 카드를 뽑을 확률을,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문제고, 이 문제는 약간 워딩에 문제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필요한데, 그 중에 가정이 하나가 모든 20명의 사람들이 각자가 가진 생일이 순서가 중요하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순열 문제가 되고, 만약에 생일 순서가 중요하지 않다 하면 이 문제는 조합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순열 문제라면 당연히 여기 있는 경우의 수는 365 중에 20개를 뽑는 문제고, 만약에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조합 문제라고 하면 이제 365개 중에 20개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근데 이 문제의 워딩만 보고 나서 이게 순서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이거 굉장히 가려내기 어렵고, 본 교재에서는 근데 이제 답안을 보고 유추해보면 순서가 중요하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birthday problem에 대한 이 경우의 수는 365에 20에 해당하는 이제 순열 문제라고 하겠습니다.